오늘 분사구문 만들기부터 좀 다시 합시다. 음, 일단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먼저 용어부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문장을 보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접속사가 뭐 하는 애들이었어? 단어나 구나 절을 이어주는 애들이지. 그럼 접속사가 이렇게 절을 이어주고 있다, 문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은 이 문장 외에 또 다른 문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사실상 메인이 되는 그 문장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가 무슨 역할이냐? 부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부사절이 아닌 나머지 문장은 뭐라고 하냐? 원래 메인 문장인 거야, 얘가. 주된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주절. 얘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들 건데,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같죠? 그러면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서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being, reading the email, I noticed a mistake.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요 아이가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요 아이가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Reading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 being이 있어, 없어? 없어요. being이 없죠. 자, 왜 그러냐면 being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서 being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being이라는 애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eing 빼고 reading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분사 구문 만드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분사 구문을 보면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 아니요,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쵸?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당연히 원래 있던 문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돌아갈 건데? 기본적인 규칙이 뭐였어요? 거꾸로 가면 되지.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ing 빼고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찾을 거야? 주절에 있던 주어와 부사절에 있던 주어가 동일하니까 지웠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i를 갖고 오면 되겠지. 그럼 문제는 네. 뭐야 이제? 접속사. 접속사는 어떻게 찾을 건데? 자, 이 접속사는 이 i와 이 i의 관계성을 따져서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를 유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 read the email. I read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 나는 이메일을 읽는다. 읽었다가 되겠죠? 과거니까. 같이 가볼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I noticed the mistake. 그리고 나는 실수를 발견했다. 자,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뭐가 될까? 동시동작이 되겠죠? 내가 이메일을 읽을 때 나는 실수를 발견했어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접속사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되는 거면은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 그럼 접속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아. 자, 이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영어에서는 뭔가를 생략을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접속사를 어떤 걸 갖다 넣어서 해석을 하든 크게 상관없어. 말만 되면 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reading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라는 분사 구문에서 얘를 접속사를 when으로 넣든 while로 넣든 뭐 혹은 다른 말이 되는 접속사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네, 그 내용의 큰 흐름을 방해하진 않아. 이게 정석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분사 구문인 거고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도 선생님 전 접속사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관계를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는 국어 실력이 사실 부족한 거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하긴 해야 되니까 보통 접속사는 요 정도 안에서 다 나옵니다. 요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지 관계를 도저히 모르겠어. 난 국어 실력이 딸려. 나 언어 능력이 딸려. 난 그래서 관계를 따지지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대충 넣어보시면 돼요.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를 넣어보든가 아니면 동시동작, 같이 일어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넣어보던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넣어보던가 조건을 넣어보던가 양보절의 의미를 넣어보던가 하시면 대충 해석은 다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걸로 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접속사 생략하고 동사에다가 ing 붙인다고 했었지. 근데 얘는 though라는 접속사가 남아있네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통 양보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양보절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접속사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화자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접속사를 생략했다라는 거는 이 접속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다른 접속사로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상관없다. 이 얘기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화자가 이 문장은 무조건 이 접속사를 써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럼 말이 달라져. 내가 원하는 의미가 달라져.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접속사를 살려두기도 해요. 그게 이 얘기야, 네, 지금. 의미가 모호해져. 내가 원하는 의미가 안 돼. 화자가. 그러면은 접속사를 살려두기도 합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이거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프린트를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천일문을 나가도록 할게요.